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서부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면역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건강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식품이란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렬입니다. 예, 이렇게 저를 표현해 주실 줄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콕 집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삶은 여쭤보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9988.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의학이 충분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당뇨, 알츠하이머, 간질환 전부 만성 질병이다. 만성 질환이 생긴 다음에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현대의학의 과제는 내과 질환이다. 그러면 이 현대의학하고 한의학하고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고 한의학이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나? 한의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느낀 차이가 현대의학은 질병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한의학은 질병 이전을 진단합니다. 제가 잘 아는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내가 요새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니? 얼마나 되셨어요? 나 거의 평생 이러고 살아. 요즘 좀 더 심해졌어. 제가 이제 그분 체질이 소음인, 속이 찬 소음이다. 소음인 이한증이라고 하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꿀을 아주 좋은 걸 구해서 하루에 2번 공복에 복용하시라.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어떤 방송국 사장님이 그분이 찾아왔는데 피부가 이렇게 붉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분도 체질을 평소 소양인, 속에 열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최근에 꿀을 연속해서 몇 달 동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꿀을 당장 스톱하시고 그런 열독을 해소할 수 있는 녹두죽을 쑤어 드신 다음에 제가 처방해드리는 한약을 처방을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해 드십시오. 완전히 치료가 되셨습니다. 둘 다 제가 질병명을 별로 안 써놨잖아요.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질병 이전에 몸이 기울어진 것을 진단하고 거기서 더 질병으로 향해 가지 않도록 질병에 걸렸으면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스려주는 것이 한의학이다. 현대의학의 약물은 질병 병 걸린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약도 어때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학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 특성에 맞게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ICT 융합, 빅데이터 기반 한 아이 한의사, 인공지능 한의사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면은 음성 들어보면 컨디션 좀 이상한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거기에 한의학은 맥도 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면 대소변의 형상과 색깔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한의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질병이 오기 전에 질병 위험들을 상시 관리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의의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의학은 한의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학자들,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죠. 한의학연구원이라는 이런 국립기관이 없었으면은 사설기관으로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의학이 거의 모든 전공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한의학을 활용하고 또 기여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또 한의학의 활용 분야에 있어서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처방하는 한약, 침 이런 것만이 저는 한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영역에서도 한의학의 역할이 많고 저는 일반 식품의 영역에서 또 작물 재배 영역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한의학을 활용해서 좋아질 부분이 많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 공공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신희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 3개, 의식주, 식품은 이 식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식품의 의미와 역할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계속 변해왔는데요. 서양식 음식들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정제, 캡슐, 액상 등의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능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그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나 질병의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의약품은 약사법을 따르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법률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면역력 증진, 면역력 강화, 면역력 유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의 전쟁터라고 보았을 때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들 중에 삼총사가 있습니다. 최전방으로 성벽을 지키는 삼총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입니다. 두 번째는 B셀이라고 하는 B세포인데요. 이 B세포는 표면에 Y자 형태의 항체를 부착하고 있고 적이 나타나면 이걸 발사해서 원거리적을 해칠 수 있는 소총수라든지 저격수 그리고 아처리라고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덴드리틱셀이라고 하는 수지성 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문어발처럼 촉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우는 것보다 2대1, 5대1, 10대1처럼 다수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공대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3명의 삼총사가 단합해서 1차적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령관인 T세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T세포라는 사령관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후방에 있던 그런 병사들이 전방으로 배치가 되고 전투태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면역력 강화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에서 승률을 올리는 전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아군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K세포는 스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외부의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즉각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에서 왜 식품이 중요한 걸까요? 우선 인체의 면역계는 1차 림프기관이라 해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2차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장, 그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장관 안에는 림프구의 70% 이상이 존재하고요. 항체의 70%가 장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계의 70%를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장관은 이제 안에 존재하는 장기이지만은 바깥의 외부 물질과 직접적으로 가장 접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의 중추, 생체 면역 반응의 최전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장은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식품과 가장 접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 식품은 어떤 의미와 역할로 변화하게 될까요? 굉장히 예측하긴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가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식품의 의미와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대해 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K 세포라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포 중에 면역력을 올리는 세포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NK 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굉장히 간단하게 NK 지수, 그러니까 NK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라는 사이토카인이 얼마만큼 지표로 나오느냐 수치화되거든요. 그 수치를 봄으로써 내 면역력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진단 키트가 만들어져서요. 병원이나 기업에서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은 저희가 하는 연구에만 보통 치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연구를 알 수 있어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